당연한 그 시련의 대가인데, 최근에 제가 오늘 강연할 주말 강연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읽다가 아주 좋은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아시아 문화사에서 나온 건데, 나당 전쟁사 연구 서영교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2년 전에 나왔어요. 약자가 선택한 전쟁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제가 아주 재밌죠. 약자가 선택한 전쟁이다. 나당 전쟁사, 즉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싸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강자가 전쟁을 선택을 해야지 왜 약자가 선택을 합니까? 약자는 전쟁을 당하는데 약자가 먼저 전쟁을 끌었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점에서 이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싸운 전쟁이 아주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여러 가지 전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침략당한 전쟁이죠. 우리 민족이 스스로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전쟁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우선 김일성이가 그런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신라 지도부가 당나라하고 전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일성은 군사적으로 약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산이 있는 전쟁을 결심한 거지만, 당시에 신라는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했다 이거죠. 약자가 절망적인 상황 같은 데서 왜 전쟁을 했느냐. 이게 참 이상하죠. 이상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거죠. 이게 사실은 위대한 거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로 먼저 전쟁을 거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약자가 선택한 전쟁이다. 요게 아주 저는 아주 흥미로운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서요. 이 서영교라는 사람은 지금 충남대 인문과학 연구소 연구원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라는 자신을 숨기면서 기상의 변화를 기다리는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을 의지하던 신라인들은 폭풍이 서역 상공에 떠 있고 토번이 그 폭풍의 눈이 되리라는 것을 직감하였다. 당에 순종적이었던 신라는 670년 3월 단숨에 태도를 돌변하였다. 당의 힘이 한반도에 미치지 못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사정없이 덤벼들었던 것이다. 가장 힘있고 노련한 세계제국 당조차도 기만할 수 있는 신라의 인내의 탁월함은 무서울 정도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전쟁은 한국 전쟁도 아니고 인민대란도 아니고 우선 이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운 이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에 설사 남한이 저도 한민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왜한테 항복을 했다 하더라도 한민족은 절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먼저 이 당과의 전쟁에서 신라가 젖불렸다면은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중국말을 쓰는 중국 시민으로서 살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민족의 운명을 건 전쟁을 신라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 책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에 이어서 가난한 신라가 부자나라 백제 고구려를 먹고, 그 다음에 부자나라에 플러스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송나라의 실패 사례와 신라의 성공 사례, 그러면 대한민국은 송나라 쪽으로 갈 거냐 신라 쪽으로 갈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떤 답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신라가 삼국통일해 가는 과정은 이 당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한반도를 평정해 가는 과정이었어요. 당나라가 신라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13만 군대를 보내서 서기 660년에 백제를 치게 만들고 서기 668년에 고려를 멸망시킨 것은 신라가 귀여워가지고 무슨 자선사업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신라를 앞세워가지고 골칫덩어리 저 고구려를 최종 목적으로 해가지고 침으로써 만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당의 식민지로 만들겠다 하는 확실한 전략 목표를 가지고 신라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신라는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하면은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 당나라 군대가 여기 온 것은 내 친김에 신라까지 치려고 여기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대책을 세울 때 김유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개는 주인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나라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딱 주장해요. 그러니까 당이 물러갔습니다. 물러가니까 당고종이 소정방한테 수고했다고 하면서 왜 내 친김에 신라마저 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정방이 신라는 나라는 비록 작지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충성으로서 나라를 받들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영과 같이 하니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딱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신라는 나라는 내부 결속이 매우 잘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멸망한 백제 땅은 누구 차지가 되었느냐 하면 당나라 군대가 거기 주둔하면서 백제 땅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백제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아주 잘 싸웁니다. 이상하게 이 백제는 망하는 기는 쉽게 망했는데 부흥운동은 매우 끈질기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또 부흥운동을 도와주려고 대함대가 옵니다. 663년에 3만 명이 탄 400척의 배가 왔어요. 이것이 당나라 신라 합동군에 걸려가지고 전멸해버립니다. 663년 백총강의 해전.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나라가 아주 머리를 잘 써요. 끌고 갔던 의자왕은 돌아가자마자 죽었습니다. 의자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부여융, 이름이 부여융입니다. 의자왕의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구백제 땅에 웅진도독부라는 것을 만들고 그 웅진도독에 도독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여기 오지 마라. 백제는 웅진도독이 다스린다. 도독은 부여융이다. 이러면 백제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백제. 그러니까 신라는 완전히 이게 뭐 줬든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여기 하나 더 당이 아주 수모를 가합니다. 서기 664년에 문무왕한테 압력을 넣었어요. 그때 태용무왕이 죽었습니다. 문무왕 보고 당신하고 부여융하고 만나가지고 형제의 약속을 하라. 형제의 약속을 하라. 그러니까 부여융과 문무왕은 앞으로 형제로서 서로 잘 지내기로 한다. 이런 약속을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문무왕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나 우선 고구려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당나라의 강요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여융과 문무왕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맹약을 합니다. 서로 싸우지 않겠다고. 우리 형제처럼 지내겠다. 그런데 이 부여융과 문무왕은 어떤 사이냐 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서기 660년에 사비성이 함락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여융이 의자왕의 아들이죠. 부여융이 문무왕은 다시 그때 왕이 아니고 이름이 문무왕 이름 아십니까? 문무왕의 이름 아십니까? 김법민입니다. 김법민. 김인무는 김법민의 아들이 동생입니다. 김인무는 김법민 민자발 민자죠. 이 삼국사기 태종무열왕 조에 이런 장면이 적혀 있어요. 김법민은 부여융을 말 앞에 꿀리고 그 낯에 침을 뱉으며 꾸짖기를 지난날 너의 아비가 내 누이를 원통하게 죽이고 옥중에 묻어 나로 하여금 20년간 마음 아프고 머리를 앓게 하였는데 오늘의 내 목숨은 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삼국사기 요대로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부여융이 문몽 앞에 무릎 꿇리고 그 얼굴에
김범민이가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서 너가 아버지 의자왕이 내 누나를 죽이지 않았냐, 옥중에서 죽이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의자왕이 이 대야성 합천을 공격을 해서 그 성을 지키던 태용무열왕의 큰딸과 그 사위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복수를 이야기한 거죠. 이제 드디어